안녕하십니까. 기계설계 산업기사 과정평가형에 대한 강의 내용을 진행할 강사 오창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부 평가 시에 요구되는 3D 분해 등각도의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D 부품도인 본체, 커버, 축에 대한 치수 작성 방법을 시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등각도와 분해 등각도가 완성이 됐으면 2D 부품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교육 목적상 본체, 커버, 축에 대한 부품도 치수 작성을 시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를 보게 되면 본체는 정면도, 좌측면도, 저면도로 이루어진 투상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정면도에 치수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면도 먼저 치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치수선 레이어로 바꿔주고요. 자,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명령을 저는 dim linear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안쪽 이 가공 구멍은 관통이기 때문에 좌측에서 먼저 치수를 입력을 하고, 역시 이거는 30이 아니라 30파이겠죠. 30파이로 바꿔준 후에 자, 필요한 부분은 저는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자, 30파이 치수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엔 베어링이 조립이 되는 부분, 좌측 부분이겠네요. 자, 이쪽 부분 역시 35파이로 치수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수정 부위에 대한 치수 표현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수정 전에는 베어링이 6003이었죠. 그래서 6002에서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치수를 별도로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치수를 폭발을 시킨 후에 치수를 하나 카피를 해 두셔서 그 위치에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치수가 바뀐 치수 32파이였죠. 32파이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시고 라인으로 사선 2개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옵셋 1.5를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시험 요구에 맞는 수정 치수를 기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베어링이 조립이 되기 때문에 조립 공차를 부여해야 되겠죠? 자, 내륜 회전이기 때문에 라지 H7이라는 조립 공차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위에 있는 치수도 마찬가지겠죠? 애초에는 32 라지 H7 치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도 조금씩 늘려주죠. 저는 2mm씩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탭에 대한 치수가 필요하겠죠? 자, 탭은 좌측 면도를 보게 되니까 아래쪽에는 없고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름 치수를 넣되 한쪽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지름 치수는 24라는 것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름 치수는 48파이가 되겠죠. 48파이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파이를 입력을 하고요. 적당한 위치에 치수를 48파이를 입력한 후에 파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를 부여하고, 자, 위쪽에만 치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은 치수를 없애기 위해서 컨트롤 1번 키를 눌러서 치수 항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2번에 대해서 없음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도 역시 2번에 대해서 오프, 연장선도 2번에 대해서 오프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처럼 필요한 지름 부분에만 치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원통 모양의 전체 치수가 필요하겠네요. 원체 치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파이 60이 되겠죠. 그 다음엔 탭 가공에 필요한 치수를 부여하겠습니다. 탭 치수는 M3이었기 때문에 1차 치수의 간격을 마친 후에 좌측면도 보면 같은 간격으로 세 곳에 탭이 나 있기 때문에 같은 간격을 표시하는 이퀄 스페이스의 약자를 입력을 해서 세 개이기 때문에 3개 다시 한 칸 띄고 M3을 입력을 해서 치수를 부여하겠습니다. M3은 깊이가 필요하겠죠. 깊이는 끝에서 8mm를 기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치수를 부여하도록 할게요. 구리스가 주입될 수 있는 관용 나사 탭 치수를 부여하겠습니다. 관용 나사는 치수가 M6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M6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링 자리에 대한 파이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10파이가 되겠죠. 10파이가 깊이는 요 간격이죠. 1mm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탭에 대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탭에 대한 깊이 값도 역시 아래쪽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mm. 해칭선과 현재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문자는 선의 우선순위상 가장 우선하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컨트롤 1번 키를 눌러서 텍스트에 필요한 환경 설정을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바꿔주면 치수 문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칭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엔 우측 역시 탭 가공이 있네요. 탭 가공으로 역시 같은 크기인 M3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역시 좌측과 같이 이퀄 스페이스를 입력을 해서 3개 다시 M3으로 입력을 하고요. 다음엔 역시 베어링이 들어가는 구멍에 대한 조립 공차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역시 파이 35면서 조립 공차인 라지 H7을 부여해야 하고 이쪽 역시 좌측과 마찬가지로 수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발을 한 후에 치수를 하나 카피해서 같은 의미로 32파이로 변경을 한 후에 수정 치수 라인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으로 1.5를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32파이가 35파이로 수정됐다는 것을 시험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원통의 끝 부분과 리브의 끝단 처리가 치수를 부여해야 되겠죠. 여기는 3mm가 입력을 하면 되겠고 리브 부분에 회전 도시 단면 리브의 폭을 이곳에다가 부여하겠습니다. 5mm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브의 끝단이 풀 라운드로 처리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반지름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치수는 2.5인데 자, 5의 풀라운드는 2.5이기 때문에 굳이 2.5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참고 치수로 풀라운드예요 라고 알자만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가 됐을 때 이 끝선은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는 폭파 후에 끝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볼트가 체결될 수 있는 구멍인데 볼트 구멍은 규격에 따라서 이제 9파이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치수는 역시 9파이가 되겠죠. 자, 다음 형상 아래쪽에 살빼기 형상에 대한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닥에서 3mm 살빼기가 되어 있고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쪽도 역시 리브가 회전 도시 되었네요. 회전 도시에 대한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mm가 되겠고, 자, 리브가 자, 필렛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원래의 리브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끝단에서 리브의 끝단을 치수를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원통의 전체 치수가 필요하겠죠. 전체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면도에 필요한 치수는 자, 완성이 되겠습니다. 기아 공차를 넣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치수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 면도에 치수를 넣겠습니다. 좌측 면도에서는 바닥에서 중심부까지의 거리가 필요하겠죠. 자, 이곳은 규격집에 있는 중심 간의 거리차, 공차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공차값 2등급을 적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적용해서 0.023을 적용을 한 후 공차값은 크기를 2.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체의 전체 치수가 필요하겠죠. 자, 전체 치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면도에서 보이는 리브도 역시 필요하겠죠. 사선 치수로 하겠습니다. 사선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좌측 면도가 끝났으면 이번에는 바닥 형상을 알 수 있는 저면도에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심선 기준으로 자, 오른쪽과 왼쪽 각각 치수를 부여를 하고요. 가공에 필요한 이 전체 치수도 별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리브의 두께도 필요하겠죠. 이 소재의 전체 치수도 필요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리브도 참고적으로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 치수로 작업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치수가 되겠죠. 자, 가운데다가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구멍에 대한 위치가 필요하겠죠. 자, 구멍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 전체 치수가 필요할 겁니다. 자, 센터에서 역시 이쪽의 치수도 필요할 거고요. 자, 작업자가 참고적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가공하기 편할 수 있게끔 치수를 부여하고 전체 치수는 저는 참고 치수로 부여하겠습니다.
위에 쪽도 마찬가지겠죠. 참고 치수로 치수를 부여를 하고요. 자, 이 구멍 원형 형태의 치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름 치수로 저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총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자, 4개 다시 파이 16으로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본체의 투상도의 치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본체의 치수가 끝났으면 이번에는 2번 부품인 커버의 치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는 안쪽 구멍이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수를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원형이기 때문에 파이 치수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 요 살빼기 형상도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살빼기 형상에 대한 치수도 부여하겠습니다. 역시 파이 30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본체의 베어링 부분에 조립되는 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35파이로 바꿔주면서 자, 요거는 구멍에 조립되는 축이기 때문에 헐거운 끼워 맞춤을 적용해서 저는 스몰 G6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수정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32 G6였겠죠. 네, 역시 폭발을 한 후에 카피를 해 두셔서 바뀌기 전인 치수로 바꿔 주겠습니다. 32가 되겠죠. 역시 수정할 수 있는 라인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1.5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카운터 보어가 역시 좌측에 있기 때문에 본체와 마찬가지로 지름 치수를 한쪽에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치수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24였으니까 48을 입력한 후에 자, 우측에다가 표시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48을 입력한 후에 따로 빼서 파일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입력한 후에 좌측에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성을 일치시키는 명령인 매치를 실행시켜서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치수가 좀 필요하겠죠. 전체 치수는 60파이로 치수를 부여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운터 보어에 대한 치수를 1차 치수를 좌측에다가 부여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자,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자, 이것 역시 파일을 부여하고요. 등간격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본체와 같이 자, 이퀄 스페이스를 한 다음에 3개 다시 수량이 3개죠. 3개 다시 파이 3.4로 입력을 하고요. 자, 볼트의 머리 부분도 역시 치수를 측정해서 파이 6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위치는 중간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깊이에 대한 치수도 나와야 되겠네요. 자, 깊이는 치수를 재서 3.5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께에 대한 치수가 필요하겠죠. 자, 두께는 기존에 바뀌면서 10mm였던 것이 베어링이 바뀜으로 인해서 9mm로 바뀌었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치수가 10mm였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치수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폭파시킨 후에 카피를 해서 기존 치수는 10이라는 것을 표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수정됐다는 표시 사선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옵셋 1.5mm 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치수 역시 변동이 되겠죠. 전체 치수 19에서 18로 바뀌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역시 폭발을 시킨 후에 카피를 해 두셔서 치수가 기존에는 19mm였다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 역시 치수 수정 표시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위치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이 될 때 이곳은 두 면이 동시에 조립이 되기 때문에 작업자로 하여금 조립의 편의성을 가하기 위해서 부품 공차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로에서부터 마이너스 0.05 부분까지 작업자로 하여금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공차를 부여하겠습니다. 역시 2.5로 바꿔주시고 0에 대한 위치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오일실 부분에 대한 치수가 필요한데 오일실은 전체 치수는 이곳에 부여를 하고요. 이것도 역시 규격에 의해서 조립공차를 부여를 해야 하는데 라지 H8을 규격집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기존에 변경되기 전에는 30파이였기 때문에 역시 바꿔서 30파이를 수정치수를 부여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역시 바뀌었기 때문에 편집으로 들어가서 30으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라인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옵셋 1.5 수정됐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세도로 제가 별도로 표기를 했는데 이곳에 치수를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도로 제가 뺐습니다. 상세도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필요한 치수가 오일실 규격대로 0.1B를 적용해서 1.6이라는 치수가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2배를 키운 거기 때문에 치수는 반으로 나눠서 0.8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오일실의 전체 조립되는 폭은 8mm에 0.3을 추가해서 8.3mm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오일실이 조립되는 챔퍼의 각도가 필요하겠죠. 각도는 규격에 의해서 30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버에 대한 정면도, 상세도의 치수를 완성했고요. 자, 이번엔 좌측면도의 볼트 배치에 대해서 치수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도가 필요하겠네요. 각도를 부여를 해서 120도 각도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자, 우측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도를 표시해줘서 배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버의 부품도까지 치수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에 대해서 치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키홈 부분을 국부 투상도를 두 군데 그려 놓았습니다. 국부 투상도는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심선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끝라인을 형상의 끝라인과 일치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위에가 있고요. 아랫부분도 역시 연결을 해 줘야 되겠죠? 연결을 두 군데를 해 주겠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좌측에서부터 치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너트가 조립되는 나사산이 부여가 됐네요. 따라서 치수를 측정을 해서 자, M8이라는 치수로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커플링이 조립되는 곳이죠. 커플링이 조립되는 축의 지름을 측정을 해서 좌측으로 역시 뽑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플링과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파이가 되겠죠. 파이면서 헐거운 끼워 맞춤인 스몰 G6로 저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가운데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일실과 베어링이 조립되는 축 지름을 측정을 해서 치수를 좌측에다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링의 조립 규격인 JS5를 적용해서 JS5로 입력을 한 후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반드시 규격집을 통해서 베어링의 회전 관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지름은 바깥으로 빼기는 모양이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쪽에다가 20파이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중심선과 겹치기 때문에 역시 선택을 해서 문자 관계는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측 치수가 필요하겠죠? 자, 우측 스퍼 기어하고 조립되는 부분 역시 헐거움 끼워 맞춤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헐거움 끼워 맞춤 12파이면서 스몰 G6 가운데다가 위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베어링과 오일실이 들어가는 축지름 역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이는 17파이고요. 조립 공차는 JS5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야, 이렇게 되면 축 지름에 대한 치수는 완성하게 되는데 베어링의 지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17파이도 수정이 돼야 되겠죠. 자, 수정은 폭발을 시킨 후에 수정 전인 15파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15파이로 바꿔주시고요. 역시 수정되는 치수 표기를 해 주셔야겠죠. 옵셋 1.5로 별도로 표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반대편도 역시 폭발을 한 후에 카피를 해 주셔서 하나 복사를 한 후에 수정 전은 15파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정할 수 있는 선을 표기를 해야 되겠죠. 자, 옵셋 1.5를 이용해서 역시 수정 치수 표기하겠습니다. 자, 지름의 치수에 대한 것이 끝났으면 이제 길이에 대한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M8 탭이 실질적으로 길이는 자, 10mm가 되겠죠. 10mm에서 불완전 나사부를 해소하는 홈 가공
치수가 필요합니다. 홈 가공의 지름은 6파이기 때문에 길이는 1mm 간격에서 치수를 오른쪽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 슬래시를 입력을 해서 6파이로 6파이면서 간격이 1mm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위치를 조금 늘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커플링에 조립이 되는 축 부분에 대한 길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12mm이고요. 그다음에 베어링에 조립이 되는 축지름의 길이는 치수를 측정을 해서 30mm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파이의 길이는 양쪽에 베어링이 조립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부품이 조립이 되면 반드시 부품 공차를 별도로 주는 것이 작업자한테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위쪽에 치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부품 공차를 따로 줘야 되겠죠. 자, 제로에서 마이너스 0.05까지 별도로 부품 공차를 좀 부여하도록 하면서 글자 크기는 2.5에 위치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측 치수도 마찬가지겠죠. 우측 치수는 이 지름에 대한 축지름에 대한 길이가 필요한데 키홈이 있기 때문에 키홈에 대한 위치도 별도로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에 대한 키홈에 대한 길이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전체의 길이가 필요할 겁니다. 전체의 길이를 이렇게 아래쪽에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에 대한 축지름의 길이도 역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체의 길이가 필요할 겁니다. 전체의 길이도 따로 아래쪽에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키홈 자리 위치하고 길이가 누락이 돼 있네요. 이거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2mm 구간이 되겠고 키홈의 길이는 8m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홈에 대한 길이는 규격에 의해서 4mm가 되겠고 치수의 길이를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규격집을 보면 조립 공차는 라지 N 9등급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코너의 풀 라운드도 반지름 치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라운드이기 때문에 참고 치수로 2군데죠. 이렇게 참고 치수로 표현해 주도록 하고 폭발을 시켜서 안쪽 라인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래쪽 역시 키홈에 대한 치수가 필요하겠네요. 자, 요거는 좌측에다가 조립 공차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라지 N 9등급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쪽에다도 반지름 치수를 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편집을 해서 참고 치수로 2개 다시 풀라운드다 라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폭발을 시켜서 삐져나온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치수가 집중돼야 되는데 상세도를 통해서 이곳에 별도로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도는
세로 라인과 요 경사 라인의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는 가상 교차점을 찾아야 되겠죠? 가상 교차점을 찾아서 축 지름은 14.9로 규격집을 보고 확인을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름 표시를 별도로 해줘야 되겠죠. 자, 역시 반만 그렸기 때문에 자, 지름에 대한 반만 치수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매치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후 별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요 치수는 베어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폭발을 한 후에 하나 카피를 해 두셔서 이것도 역시 수정 전에는 13.1파이로 기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수정이 됐다는 것도 역시 알려줘야 되겠죠. 자, 옵셋으로 1.5mm를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각도 값도 역시 규격에 의해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도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해 주겠습니다. 자, 문자와 치수 보조선이 겹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딤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좀 치수를 끊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우측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R 치수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필렛 치수 여기는 2배 역시 키웠기 때문에 이곳은 R4가 아니라 R2가 되겠죠. 자, 이쪽도 역시 둥글기 필렛 치수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반지름이 1인 필렛이 되겠고요. 역시 폭발을 시켜서 사선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도 마찬가지 좌우측이 동일한 치수를 꼭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자, 역시 가상 교차점을 이용해서 14.9를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역시 파이 치수로 변경한 후에 자, 매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폭파가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자, 매치를 하기 위해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 같은 형태로 바뀌겠죠. 역시 이것도 13.1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치수를 수정 치수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역시 13.1파이죠. 그래서 라인으로 역시 수정 치수를 표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옵셋 1.5를 해서 수정 표시를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각도가 필요하겠죠. 자, 각도 값 30도를 역시 같은 방향으로 표기를 하고 치수를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둥글기 필렛 역시 이쪽도 필요하죠. 자, R4가 아니라 R2로 바꿔주고요. 역시 위에 쪽도 마찬가지 R2가 아니라 R1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폭발을 시키고요. 자, R1만 남겨야 되겠죠. 폭발을 시킨 후에 역시 사선은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본체 커버 축에 대한 치수 작성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아 공차하고 거칠기가 필요하겠죠. 자, 거칠기는
설계 의도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칠기는 저는 표현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하공차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본체의 기하공차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텀이 필요하겠죠. 데이텀을 넣기 위해서 치수를 하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mm가 누락이 됐네요. 자, 데이텀 표시할 수 있는 리더선을 작성을 해서 데이텀 표기 기호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이기 때문에 톨러런스를 이용해서 데이텀을 A 기준면을 잡겠습니다. 자, 데이텀 A를 위치시킨 후에 자, 데이텀 A를 기준으로 해서 조립되는 곳이 기하학적으로 수직이나 평행 등등이 필요하겠죠. 자, 이거 베어링이 조립되는 곳 치수를 넣겠습니다. 기하공차를 별도로 빼서 한 5mm 정도만 연장한 후에 기하공차 톨러런스 값을 이용해서 자, 이곳은 데이텀과 평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행 관계를 표시하고 극한선을 원의 극한선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 값을 적용을 해서 35에 맞는 기하공차 공차 값을 0.011 정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데이텀 A 기준으로 이런 기하공차 표를 만들어서 기하학적으로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깊이가 역시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깊이도 여기다가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양쪽에 필요하겠네요. 양쪽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조립되는 곳에만 일단 부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도 역시 기하공차가 필요하겠네요. 우측은 아래쪽에다가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빼서 5mm 정도 역시 뺀 상태에서 자, 이것도 역시 좌측과 마찬가지로 평행 관계에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먼저 한 것을 카피를 통해서 이곳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잡고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기하공차가 적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조립이 되는 깊이에 대해서 기하공차를 줘야 되는데 깊이에 대해서 안쪽에 기하공차를 넣을 공간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치수를 한쪽을 여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로 빼는데 그러면 치수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치수 조정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치수 간격은 자, 기본 8mm로 잡혀 있겠죠. 자, 역시 이것도 8mm로 맞춰 주시고 자, 여기서 이 측벽을 가리키는 치수는 이 치수 보조선이기 때문에 이 치수 보조선 양쪽을 가리키는 것이 치수선이죠. 그럼 치수선에다가 기하공차를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M3과 좀 겹치기 때문에 선을 좀 꺾어서 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라인으로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기하공차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데이텀과 수직 관계에 있는 기하공차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역시 0.011 정도 부여하고 A로 맞추겠습니다. 기하공차를 하고요. 자, 좌측에는 기하공차 넣을 것이 없고 각도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각도 값을 추가를 하고요. 자, 본체에는 이제 기하공차는 다 넣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커버에 대해서 데이텀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는 선반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이 끝단면을 기준면으로 삼겠습니다. 끝단면 리더선으로 하나 빼줘서 역시 이것도 화살표가 데이텀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데이텀이기 때문에 저는 B를 쓰겠습니다. B를 사용을 하고,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 조립되는 35파이 축은 수직 관계로 파이를 표시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별도로 표시를 해줘서 오른쪽에다가 저는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mm 정도 빼고요. 수직도이기 때문에 톨러런스를 입력을 해서 수직도 그리고 극한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파이 0.012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B가 되겠죠? B로 잡아주시고, 자, 위치를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립되는 곳이 한 군데니까 다른 곳은 넣을 곳이 없고, 여기 오일실이 조립되는 곳 추가하겠습니다. 오일실이 조립되는 곳 역시 리더선으로 5mm 정도 빼서 이것도 역시 기준면에 대해서 요거는 평행 관계네요. 따라서 카피를 해서 자, 기준면에 대해서 역시 수직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같은 데이텀을 적용해서 수직 관계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조립이 되는 요 깊이 역시 기하공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여기 이곳에다가 기하공차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면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 면만 지시해서, 자, 이쪽에는 기하공차가 평행 관계네요. 평행 관계 TOL 톨러런스 눌러서 평행 관계로, 자, 여기는 극한선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파이는 필요 없고요. 자, 역시 0.013 정도 저는 주겠습니다. 자, 데이텀 B를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기하공차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축의 커버에 대해서도 역시 기하공차가 작성이 되는데, 이쪽이 본체의 가스켓과 조립이 되는 면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추가를 하는 것이 좋게 판단이 됩니다. 이쪽 면이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그어서 리더선으로 만들어서 적당한 위치에 좀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5mm를 만든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데이텀과 평행 관계네요. 그러면 평행 관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커버에 대한 기하공차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축에 대해서 기하공차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은 역시 선반에서 가공이 되는데요. 중심축 양 끝을 데이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자, 양 끝에 데이텀을 하나 만들어서, 자, 요거는 데이텀 기호로 바꿔 주시고요. 역시 이번엔 C가 되겠죠? 자, TOL을 눌러서 데이텀 C로 만들어 주시고, 자, 무브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간격을 줄이죠. 자, 같은 데이텀이기 때문에 요거를 카피를 해 두셨다가 반대편에도
잡아 주시면 양쪽 축을 기준으로 데이텀 생성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데이텀 C를 기준으로 해서 조립되는 단이기 때문에 조립되는 단, 이거는 기하 공차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끝에서부터 좌측으로 5mm 정도만 빼서, 자, 요것은 회전을 하면서 기하 공차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공차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L 엔터. 자, 흔들림 공차를 부여하고요. 흔들림 공차에는 파일을 반드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파일 수가 작기 때문에 저는 1000분의 9 정도로 하겠습니다. 데이텀은 C-C죠. 축이 2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데이텀을 회전 흔들림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플링과 조립되는 단도 필요하겠네요. 조립이 되기 때문에 역시 위로 빼서 적당한 위치에서 5mm만 추가적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흔들림 조건을 부여하면 같은 기하 공차이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수월하리라 판단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것도 역시 키가 조립되네요. 자, 이곳은 저는 별도로 진직도, 데이텀 필요 없는 진직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별도로 빼서 저는 데이텀이 필요 없는 진직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0.012 정도만 공차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텀이 필요 없는 것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으로써 기계설계 산업기사 외부 평가 시 필요한 3D 분해 등각도, 3D 조립 등각도, 2D 부품도에 대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계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최대한 잘 활용하시고 좋은 성과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